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이슈입니다. 국내 군사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해외 뉴스를 살펴보던 중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군사 부분에 기고된 칼럼 중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 기사로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적 짧은 역사의 근대 대한민국에서 상륙전은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단 한 번의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의 침입으로 해방시켰고 이후 대한민국은 강력하고 큰 해병대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세대의 대한민국 해병대는 전쟁 중 공격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북한의 공격을 무디게 할 뿐 아니라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지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자연환경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양국의 국민들에게 바다는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도라는 환경의 친숙함 여부와 상관없이 바다에서 단절될 위험이 있는 통신선과 보급을 운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대한민국을 침공한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약해진 보급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인천항에서 성공적인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감독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리를 앞둔 북한군에게 갑작스러운 반전이 있었으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김일성의 군대는 기습과 전멸을 피하기 위해 북쪽으로 후퇴하였습니다. 폭이 160마일이며 산이 많은 지형인 대한민국은 남북한을 합쳐 3,000마일이 넘는 해안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동을 위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전장에서는 공격을 위한 값비싼 비용을 낭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서울과 평양과 같은 국가의 수도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전쟁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USMC 미국 해병대의 멘토링 하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해병대 중 하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미 해병대 대령은 베트남 전쟁 중 여단 규모의 대한민국의 해병대가 동남아시아로 파견된 것을 보았고 우리는 대한민국 해병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고 이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 ROKMC는 2개의 사단과 1개의 여단으로 구성된 29,000명의 해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해병대는 제9여단이 포함된 2개의 사단과 2개의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대한민국 해병대는 북한군의 침략에 돌파구가 될 지역을 신속히 장악할 극적인 대비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군대를 육상으로 이동하여 수행할 수 있지만 바다를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975년 대한민국 해군은 탱크 상륙함 LST 8척과 기타 상륙정 60정을 포함하여 상륙함 20척을 보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ROKMC는 필요하다면 작은 규모의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아직 북한을 공격할 수준은 아닙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 동맹이 북한을 포기한 이후 대한민국 해병대를 포함한 비상계획은 더욱 대담한 경향을 취하였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비상계획 중 하나인 오플랜 5027-94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이 평양을 우회하여 원산으로 상륙하는 작전을 구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자국 방어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를 파괴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전쟁의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더 이상 미 공군의 해머 타격으로 인해 보급, 식량, 장비 부족을 겪는 북한 육군이 스스로 해체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군대는 전술핵 공격을 피하고 핵무기 사용을 승인하기 전에 북한 정부의 신속한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 미래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보다 많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계획은 대한민국 해병대와 해군이 바다를 통해 직접적으로 평양을 침공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북한 정권의 지도부를 죽이거나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병대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북한 후방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은
스파르탄 3000이라는 코드명의 여당 규모의 새로운 부대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평양과 그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대는 비무장지대와 멀리 떨어진 포항에서 명령 하달 하루 만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와 스파르탄 부대를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해군 전력 중 강습 상륙함인 LPH 독도함입니다. 긴 비행 갑판, 함교, 웰도크를 갖춘 독도함은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과 모양과 임무가 비슷합니다. 독도함은 트럭 10대, 전차 6대, 상륙 돌격 장갑차 7대, 야포, 세문, 블랙호크형 헬리콥터 10대, 공기부양정인 고속상륙정 2척을 포함하여 최대 700명의 대한민국 해병대원과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취역한 독도함은 3척의 배 중 첫 번째 함으로 두 번째 마라도함, 세 번째 백령도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척은 건조가 시작되지 않아 독도함은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봄 마침내 2번함 마라도함은 건조를 시작하였고 3번함 백령도함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차 상륙함 LST 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함대는 한 번에 최대 17척의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 연합은 최소 40대의 전차와 함께 강화된 해병보병대대를 상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도급 함선인 마라도함이 추가되면 2개 대대로 늘어납니다. 상륙 지점이 대한민국 해병대와 멀지 않은 곳이면 적을 내륙으로 밀어낼 충분한 전력을 상륙시킬 때까지 하루 안에 똑같은 규모의 두 번째 상륙으로 그 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일본 사세보에 주둔한 미 해군 7함대의 상륙함에 탑승할 수 있으며 이는 여당 규모의 상륙도 가능합니다. 북한 어디든지 대한민국 해병대가 상륙하면 매우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북한은 두터운 수비를 하고 있으며 120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수백만의 예비군과 민병대가 더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북한이 대한민국 공격을 위해 남침에 전념하는 동안 북한 해변에 해병대가 상륙한다면 북한 육군이 반격할 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창끝과 같으며 전시의 그들의 헌신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알릴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과의 전쟁 시 대한민국을 비밀무기라고 대한민국 해병대 ROKMC를 평가한 외신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가 뒤집힌 경험을 한 북한은 상륙작전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1사단은 유사시 북한의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기에 북한의 많은 병력을 후방 수비를 위해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방 배치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쉽게 진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경항공모함, KDDX 사업 등 해군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전력으로 대규모 해상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였습니다.